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오랫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자, 월간 서준씨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 멀리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 엄혹한 시절에 진짜 많은 사람이 하고 싶던 일을 지금 하고 오셨어요. 네,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또 그렇죠. 가성비도 좋고. 가성비가 좋죠. 그렇죠. 네. 우리 그 가치 투자자들이 해야 될 행동들. 그렇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간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유럽을 한번 다녀오셨는데 네. 그 과정부터 비행기 값은 훨씬 비쌌을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네, 많이 싸더라고요. 싸다고요?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네, 근데 직항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밀라노로 갔다가 밀라노에서 나왔는데 네. 그 직항이 없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옛날엔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네. 항공 탔는데 평소보다 더 쌉니까? 네, 가격이 좀 많이 싼 것 같아서 이번에는 텅텅 비었을 것 같기도 한데. 텅텅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한국 사람이 좀 없다는 거지. 다른 외국 분들은 꽤 많이 편수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편수가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두바이에서 그 환승을 했는데요. 네. 두바이 그 공항 가니까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 그리고 두바이 그 공항이 거의 지금 그 공항 허브 역할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엄청 규모도 크고. 예. 처음 가봤는데 공항 밖으로 나가신 거 아니고? 사람들도 밖으로 돌아올 때 또 두바이 그 내려서 사막도 한번 갔다 오고. 그게 열려 있어요? 예? 그렇게 나가도 되게 열려 있어요? 예, 스탑 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20시간 나가 있으면 네. 그동안 저 사막도 다녀왔어요. 사막 운전해서 갔다가 사막에 제 차가 빠져가지고 생고생도 하고. 예. 다행히 그 옆을 지나가던 스위스에서 오신 분이, 저도 스위스 이탈리아 갔다가 스위스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두바이 거쳐서 왔는데 스위스 분들이 그때 옆을 지나가면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부부가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스위스 눈밭에 많이 빠져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바퀴 뒤 또 파고 뭐 이런 식으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번에 남들은 정말 가고 싶은데 우리 서 교수님께서 대신 갔다 와 주셔서 확실히 우리는 이제 여행을 해도 가치 투자자이자 또 경제학자이자 인문학도로서 이 느낌이 참은 좀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었죠.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제학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융계 우리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좀 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를 돌아봤는데, 가면 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금융의 발상지, 그 금융, 그리고 은행의 발상지가 최초로 어디냐?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그 척박한 그 암흑의 중세 시대에, 그 금융, 제노바, 밀라노, 피렌체, 베니스를 중심으로 도시 국가들에서 금융이 굉장히 번성하고요.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 그 시절이죠. 번성해서 금융 그 뱅크라는 이름이 그 방코에서 나왔거든요. 이탈리아에. 그 방코가 뭐냐면 벤치라는 말이에요.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벤치 위에서 뭐 돈 넣고 돈 먹고 뭐 돈 환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어원이 바뀌어서 뱅크가 됐는데, 뭐 하여튼 그 금융의 발상지가 이탈리아다. 그 반면에 또 스위스로 제가 갔잖아요. 스위스는 또 지금 현재 금융의 중심지였잖아요. 그 좀 중심지였는데 다 그게 역사적 배경이 다 있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막 이탈리아 얘기하니까 뭐 메디치인가 뭐 이런 생각. 메디치도 있고 한데 그 이탈리아가 척박한 그 중세에서 그 금융업이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씨앗을 심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도승인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그때도 개혁과 보수가 있었잖아요. 그 개혁파들은 그때 12세기 르네상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개혁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때 이제 저쪽 아랍권에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아랍권에서 다시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이자는 쪽이 개혁파였고,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그 보수파의
갈등이 있었던 시기가 그 12세기 르네상스 시기였죠. 그래서 장미 이름으로 그게 그 개혁파 보수파 싸움 정말 걸작 중의 걸작이죠. 네. 쇼온 코너리가 나오는 정말 재미난 영화 중에 하나가 장미의 이름입니다. 그 갈등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모든 사상과 이론, 종교적인 그런 이론들을 집대성한 엄청난 그 신학 대전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그 파워풀한 그런 철학자였는데 온 빙 앤 에센스, 존재와 본질 이런 책도 아마 지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철학, 중세 철학은 아퀴나스죠. 네네. 근데 그분이 한 일이 있어요. 그분이 개혁파였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집대성하고 하는 얘기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중세 시대 처음으로 이윤을 인정을 해요. 그게 공정 가치라는 말을 쓰므로 해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뭐 물건을 500원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1,000원에 팔면 그거는 그 불법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처음으로 공정가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더 받아도 돼. 너가 그 힘들었잖아. 만들고 뭐 기회비용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받아도 돼. 너무 많이 받는 건 안 되지만 그런 공정가격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상업과 수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해져요. 그래서 이자 그 전에는 뭐 이자는 무조건 하면 지옥에 떨어져.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자는 기본적으로 나쁜 거야. 근데 고리 대금이 나쁜 거야. 그런데 조금 너가 이거 돈 빌려주면서 좀 손해 본 거, 좀 그런 기회 비용 같은 거 요 정도는 좀 받아도 돼. 라는 그런 기준을 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쪽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이윤과 이자를 받는 거에서 수취하는 데서 좀 자유로워졌고 실제로 그 이후에 금융업이 굉장히 그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해서 그런 도시 국가들에서 금융업이 발달을 하고 최초의 은행이 생기고 이 이후에 유대인들이 시대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고리 대금업을 좀 했고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를 제외하고는 뭐 밀라노나 이런 쪽에는 다 유대인들이 다 그 금융업을 장악하잖아요. 근데 금융업 장악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장악한 이유는 뭐였나 하면 유대인의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이자 받으면 안 돼. 그런데 또 다른데 이렇게 보면 근데 이자를 같은 민족끼리는 받으면 안 되고 다른 민족한테는 받아도 돼. 이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한테 그 이태리 사람들한테는 고리 대금을 좀 자유롭게 자기들의 기준으로는 할 수가 있었던 거.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조금 그런 그 이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윤 그러니까 상공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런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자기들의 그 철학과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금융업이 발전하게 된 거죠. 결국 그러면은 이탈리아에서가 그 당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상품 거래가 있었는데 그 뒤를 뒷받침해주는 금융업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발달함에 씨앗을 따라서 심었죠.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철학이 인간 중심 사상이잖아요. 플라톤은 정반대로 이데아 중심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핵심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건 종교적인 얘기였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다.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신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은 그런 그 결정권이 없어. 인간은. 이런 사상에서 처음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야. 우리 사람들 인간도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판단의 문제야. 네. 이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소중한 거야. 네. 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게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래서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 인간 중심. 네. 그게 나중에 저는 아담 스미스의 이성적인 인간 네. 그쪽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 인간 중심 사상이 예. 그렇게 자본주의의 기본 근거가 네.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신중심의 세상에서 네.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발달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저는 자본주의가 네. 인간의 사회, 인간 사회의 가장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 체계가 곧 자본주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인간 중심 사고가 계속 발전되면서 결국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최근에 자본주의는 너무 인간의 끝단으로 와서 신과 너무 멀어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터져도 우리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고 내 재산은 어떻게 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걸 보면 신과는 너무 멀어져서 오히려 그 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보지 못하고 인간만 보다가 보니까 이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듣다 보니까 번뜩 떠오르네요. 네. 전쟁이 터지고 질병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데 우리는 돈을 생각한다는 거 그죠? 네, 참 그게 비인간적인 건가요? 인간적인 건가요? 그럼 지금 말씀을 보면 아주 인간 끝단 완전한 인간적인 거죠. 신은 없는 네. 인간. 신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인간이 네. 무엇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했을 때 인간이 만들어낸 고도의 시스템은 이 그 서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본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계약 관계가 필요한 신과의 계약이 인간과의 계약으로 바뀌었고 인간과의 계약 중간에는 이 자본이 그 역할 인활유의 역할을 한다. 근데 저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는 네.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계속 수정되어야 되고, 네. 그거의 근간을 제공한 사람이 그 케인즈였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는 계속 이 인간의 체계이고, 이 자본주의 곧 인간의 체계는 사회적 체계는 계속 수정되고, 네. 그게 계속 수정되고 할수록 저는 그 끝단은 오히려 평화와 가까워진다. 네. 그리고 어떤 연민의 보편적인 연민의 정하고도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 네. 오히려 그렇게 수정되고 발전하는 자본주의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 합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예. 우리가 마치 끝에 인간 끝단인 것 같지만 진짜 본질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진짜 본질을 찾으면 존재하기 위해서 이타적이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예. 생기면서 오히려 인간들은 덜 잔인해졌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죠? 네, 저는 오히려 옛날 그 유럽에 가면 성 지어 놓은 거 보면요. 네. 그걸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죠? 저도 일본 가서 똑같이 그런 생각 똑같이 들었어요. 네, 네. 저거 누가 사람이 죽어 나면서 네,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게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탈리아 쪽이었다면 네. 또 이제 제가 스위스로 또 넘어갔잖아요. 예. 스위스 가서 이번에 뭐 처음으로 그 썰매도 타봤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썰매도 아직도 타보고. 눈이 있나 보죠? 네, 눈 2월은 아직 하기야 겨울이고. 우크라이나도 눈이 오니까 지금. 네, 그래서 썰매도 타고 뭐 그랬는데 또 이 스위스도 금융 그러면 스위스 아닙니까? 네. 현대의 그렇죠. 금융은 지금 스위스가 중심지가 네.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사적인 또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유의 가장 그 근원에는 칼뱅 네. 종교 개혁을 이룬 그 칼뱅이 그 종교 개혁 그 중심지가 제네바였어요. 네. 그 스위스 그렇죠. 제네바였고, 네, 제네바.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 시가 그 칼뱅의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처음으로. 그렇죠. 한 번은 쫓겨나기도 했다가 다시 소환을 해서 우리의 뭐라 그럴까? 우리 지도자가 되어줘. 해서 칼뱅을 존 칼빈이라고도 부르고 칼뱅이라고도 부르고. 네, 굉장히 요즘으로 따지면 장로교의 교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 두 명 대표적인 이름 분이 칼뱅과 루터? 마르틴 루터잖아요. 네네. 근데 마르틴 루터와 칼뱅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그 이윤과 이자에 대해서 네. 칼뱅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래서 칼뱅의 그 논리는 내가 철저하게 성경을 다시 재검토하고 해석을 해보니 네. 이윤을 추구하고 이자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선이다. 그게 신의 뜻이다. 예. 라는 그런 그 논리를 펼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제네바를 중심으로 네. 많은 신교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이제 신교를 많이 채택을 하겠죠. 네. 많은 금융인들, 많은 신교. 그게 비록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지만은 아직 그 구교 쪽에는 그 이윤과 이자에 대한 좀 그 부정적인 그런 심리가 강했거든요. 또 단테의 신곡 이런 데서 보이는 것처럼 부정적인 게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은 그 신교, 네. 칼뱅이 신교는 그걸 완전 오히려 이거는 그래서 권력자들이 떳떳한 훨씬 더 것이다.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권력자라기보다 자본가들, 예. 예,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네. 이제 그쪽 신교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당연히 스위스 쪽으로 많이 금융인들이 뭐 가게 되고 그쪽.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 그 금융의 중심지가 네. 된 그 근원이 됐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위스 지금 참 잘 살죠, 그죠? 그렇죠. 잘 살고 옛날에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스위스였죠. 그리고 저 자원이 없었고 그 용병 팔아서 장사했고. 그렇죠. 그 네. 왜냐하면 논밭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전부 산이니까. 농사지어서 경제가 그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첨단 산업이 농업이야.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농사 지을 땅도 예. 없고 그런데 거기 가서 산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주변에 전쟁이 많고 또 맨날 끌려가서 성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아예 이 영향력이 없는 정부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 산 꼭대기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 가보면 어떻게 저런데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집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울진봉화 뭐 그런 이런 데네요. 그산 꼭대기에. 우리나라 울진봉화는 500년 된 소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냐면 일본 애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못 끊어갔다는 거예요. 다 끊어갔는데 소나무들을 그 동네는 너무 교통이 가기가 나빠가지고 힘들었어? 막 이렇게 꼴짝이라서. 정부의 영향력이 네. 굉장히 적은 곳이죠. 네, 스위스가 그랬군요. 네, 그래서 모여서 산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 못 살았기 때문에 직업이 없으니까 용병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 용병을 해도 다른 나라보다 더 간절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 배반 안 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어서 걸고 그 루이 16세도 야 이제 너희들 집에 가, 나 이제 안 돼 이러니 했는데도 계속 끝까지 남아서 다 결국 그 700명인가 네. 그 근위대가 다 목숨을 잃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는 그 근위병들을 무조건 스위스인들 아니면 안 하는 네. 스위스인들만 뽑는 그런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기 쓴 거 보면요 네.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여기서 항복을 하거나 그리고 도망을 가면 내 다음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런 이유로 진짜 비참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루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인가라는 그런 그 조각상이 있어요. 사자 용병을 뜻하는 그 사자, 그 스위스 사자 용병을 뜻한 사자가 어떤 창을 맞아가지고 부러진 창을 맞은 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에 그 조각상이 그렇게 그려져 있죠. 참 그 의미 있는. 이거를 듣고 보니 제가 옛날에 읽었었던 책과 연결되면서 아주 재미난데 칼뱅이 얼마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였냐면 그렇죠. 예. 옷을 두 벌을 못 갖게 하고 신발을 몇 개를 못 갖게 하고 그다음에 웃어도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은 완전 신경쇠약이에요. 바짝 말랐어요. 하도 신경을 많이 써서 바짝 말라서 그렇더라고요. 끊임없이 위염과 그 소화 장애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한숨도 안 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럽의 기가 막힌 그 그 전기 작가가 쓴 다른 의견을 가진 권리에서는 조금 나쁘게 나오거든요, 칼뱅이.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못 살았던 스위스가 칼뱅을 모신 거군요. 뭐 그런 예. 것 같기도 예, 해요. 칼뱅을 예, 모셔서 사회 구조를 잘 만들고 그 토대에서 그것이 자본가들한테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본가들이 더 오면서 정말로 예. 험악한 그 거친 땅이었던 스위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자본주의 그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스위스가 계속 그 스위스는 그렇게 큰 산업은 없어요. 시계 산업. 무슨 산업? 시계 산업. 시계. 네. 시계. 시계도 이제 애플한테 뺏겼지. 스위스산 자동차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계하고 관광업하고 네. 또 뭐 그 기술은 좋은데 네.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잘 없는데도 아주 여전히 잘 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스위스가 굉장히 모범적인 자유시장주의를 모범이 네. 스위스 같아요. 아, 네. 일단은 세금이 좀 적어요. 세금이 다른 데보다 좀 적은 네. 편이에요. 부가가치세도 7.5%인가? 다른 뭐 유럽에 보통 10몇 %씩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작고 소득세 같은 것도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작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정부가 거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스위스 대통령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대통령 제인지도 몰랐습니다. 네. 대통령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인가 총리인가? 자, 네. 하여튼 예. 그런데 어쨌든 존재감이 별로 없는 정부를 네. 가지고 있다는 거.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거는 우리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케인즈주의 입장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정부를 통해서 네. 어떻게 계속 그 부를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효 수요의 문제 이런 문제도 많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시장주의를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그 근저에는 뭐가 있나 하면 스위스의 또 특징이 뭐죠? 스위스 그러면 경제적으로 물가가 비싸지.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다면서요. 물가가 엄청 비싼데 네네. 기본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사는 과일과 그 식품이나 이런 거는 비싸잖아요. 안 비싸요. 노동력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값이 비싸다. 사람값이 비싼 거예요. 저 항상 느끼는 건데 선진국은 사람값이 비싸고 후진국은 물건값이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뭔가 하면 스위스의 유효 수요는 제가 보기에 거기는 시급이 한 1시간에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놀랍군요. 네. 그러면 복지가 별 필요가 없겠죠. 유효 수요를 부족한 유효 수요를 채워줄 정부의 역할이 큰 필요가 없이 자유시장이지만은 사람의 노동비가 그 정도 되면 네. 그 사람은 이미 그 노동비를 통해서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네.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서 세금을 걷어서 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그 복지를 해주는 그것도 유효 수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어떤 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그런 노동자의 소비 여력, 수요 유효 수요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요소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예. 그런데 제가 스위스를 지금 3번째 가봤거든요. 예. 아주 젊었을 때 그리고 한 5, 6년 전인가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갔는데 갈수록 느끼는 거는 이 스위스도 조금씩 빈부의 격차가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과거보다.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느낌과 함께 이런 문제가 지금 비록 이렇게 시급은 높고 이렇지만은 좀 아직 그런 모습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그 기본소득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스위스에서 나왔죠. 네. 투표했잖아요. 네, 투표했다 부결됐었죠. 아마. 부결됐잖아요. 네. 근데 일단 투표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정책 이슈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은 조금 약간 그런 격차가 생기는 문제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소득이 높은 대신에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그 소득자들이 그 소비를 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많이 안 느끼는 물가가 비싸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물가의 거죠. 상당 부분은 노동비로 되는 실물 경제에서 노동비로 이전되는 네. 가격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